자, 두 문제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칸이 부족해서. 자, 우선은 37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셨어야 돼. 마삼 오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괜찮을까? 자, 변하지 않는 사실 둘의 축이 동일하다. 얼마? 평균 1. 됐지? 자, 그러면 나는 최대값이 30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랑 4 좀 표현해볼까? 2는 한 요 정도, 4도 한 요 정도. 뭐야? 말이 안 돼. 시끄러. 자, 그러면 이거만 되는 거죠. 2부터 4, 그쵸? 2 어딨냐? 요 정도, 4는 한 요 정도. 오케이. 2 넣었을 때가 최대. 괜찮을까? 주어진 식 뭐라고 써?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소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미안해. 2 넣어서 30 나와야 되는 거 맞을까? 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5. 마 3. 얼마 부족해? 마 2 부족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답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 14 나왔을까? 자, 두 번째 문제는 범위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답이 안 나왔으면 범위를 안 잡아서 안 나온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는 있어 푸는 방법을 얘를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요놈의 최대치수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를 정리해서 아래식에 대입을 해준단 말이지. 여기까진 다들 잘 하셨을 거라 믿어요. 괜찮을까? 그럼 아래식에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2배니까 8 빼기 2의 x-1의 제곱. 됐어요? 요놈의 뭘 구해달라고? 최대, 최소의 합. 그쵸?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그래서 위로 볼록 가운데 2까지는 알아. 맞아? 근데 뭘 안 했어? 요걸 안 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요걸 안 했어. 아니지. 잠깐만. 맞죠? 미안해. 요게 맞아. 괜찮을까? 왜?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할 거라고. 그거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만들어내셔야 돼. 여기서 뭔 말인지 이해가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x-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맞지? 2차 부등식이라서 살짝 위험하긴 해요. 요 내용은. 그쵸? 하지만 뭐 요게 1차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 얘들아.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 하는 방법 알겠지? 이게 왜 인식이 안 되는지 잘 알았어요. 왜 그런지 드디어 알았어. 너의 머리를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네요. 내가 좀 이따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 알고는 있잖아, 우리 푸는 방법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뭘로? 마일부터 3으로 제한이 될 거야. 그래서 마일 조금 멀리, 3은 가까이. 이게 제한됐던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얼마? 최대값 2 집어넣은 거 12? 괜찮을까? 아니지. 미안해.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4에서 4 빼 10. 최소값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9. 나 왜 이러냐 오늘?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더해달래요? 답은 2번이었던 거죠. 오케이? 자, 39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봅시다. 그냥 촬영 기사를 살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 안 받겠어. 자, 39번 같은 경우는 합성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해달라는 거야? 치환해서 체크해달라는 거 아닐까? 왜냐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39번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요놈의 최대 최소 구해달라는 거잖아. x의 범위는 0과 3 사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자주 보던 표현인 거잖아. 그쵸? 뭐를? 요놈을 t라고 치환을 하자고.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은 이제부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고, 대신 t의 범위를 찾아야지. t는 뭔데? 요 2차 함수랑 동일시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t의 범위가 될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가운데 축이 2. 근데 0부터 3까지 체크. 그때 최대 최소 값은 0 넣으면 2, 2 넣으면 얼마? 마이. 괜찮을까? 요게 t의 범위가 된다고.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주면 돼? 가운데 축 2인 상태에서 마이부터 2까지. 최대 최소를 최소값 구해달래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겠죠, 그대로? 답은 5번이 됩니다. 지금 수연이란다. 소연이 머리를 인식했어요. 너 아니라고, 나라고. 네, 자, 40번이 조금 어려우실 거거든요. 풀었어? 이해만 한다면 완벽하게 쉬운 문제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부등식 공부하셨을 때 이런 건 많이 봤어.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많이 봤잖아, 그치? 근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건 뭔가 조금 달라. 우리가 알던 거랑 뭐가 달라, 얘들아? 미안해. gx. 뭐가 다르지? 얘는 서로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비교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놈은 서로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 어떤 거냐면 왼쪽은 얘들아 f가 g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그래프. 이거는 왼쪽을 만족해요. 알겠니? 왜? 내가 어느 값을 집어넣든 간에 똑같은 값 집어넣으면 항상 f가 더 크거든. 이해가요? 근데 두 번째는 만족 못해. 왜? 아무거나 서로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다 했지. 얘가 x1이고 요 값이 x2라면 누가? g의 x2가 더 커버려. 요 그림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그럼 결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f의 뭐가?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크다예요. g가 아무리 큰 값을 가져봤자 f의 최소값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f가 크려면. 됐어요? 자, 그러면 뭐 끝났죠? 그럼 그 문제에서 f의 최소값 얼마? f1, g는 g-a. 자,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였어요. 됐죠? 그래서 f1은 얼마죠? 1이고 g-a는 얼마야? 대입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쌤 요것도 못 풀 거 같은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얘는. 왜? 자, 얘들아, a-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0보다 작은 거 존재해, 안 해? 안 해. 지금 무슨 말이야? a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41번 더 할게요. 네, 자, 얘는 뭐 간단하지? 어떻게 풀어야 돼? 왜 아무도 못 풀었어? 케이스 4개인데. 케이스 4개죠, 케이스 4개. 풀었는데 재밌게 풀어가지고. 재미없으면 때릴 거야. 틀렸어, 심지어 답은. 자, 우리 0과 2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축이 얼마야, 얘들아?
A. 그러면 0과 2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 몰라. 그래서 쪼개야 돼. 자, 그래서 케이스 총 하나, 둘, 좀 작게 그릴게. 셋, 넷. 개가 될 거야. 왜? 일단 가운데 축 A 잡고 자, 만약에 최소값만 물어보는 문제였더라면 케이스는 3개였어요. 근데 최대값도 해야 돼서 4개가 된 거야. 자, 첫 번째 범위는 다음과 같이 0이랑 2가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뭐라고 써야 되지?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을까? 요때는 어때요? 최대는 2 넣어서, 최소는 0 넣어서. 괜찮니? 자, 주어진 함수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죠? fx는 x-a의 전체 제곱. 맞아. 최대 최소의 합이 차이가 2래.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a제곱. 2 집어넣으면 얼마?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둘의 차이 큰 거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 됐어? 그게 얼마? 2. a제곱이 얼마죠? 2분의 1? 그냥 A 아니야? A죠. 뭔가 이상하더라. A는 얼마? 2분의 1? 말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버려야 돼, 그러면. 자, 두 번째. 요번에는 0과 2가 A를 포함하는 경우를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오른쪽이 더 높을 때를 먼저 할 거야. 최대값이 그래서 중요해. 요 양 끝에 높이도 쪼개주셔야 돼. 쌤, 그러면 이건 한쪽에 치우친 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양 끝에 중점 이용하시면 돼요. 아직 A가 1보다 작은 상태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단 작은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어? 최대값이 2 집어넣었을 때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최소값은 0 집어넣었을 때잖아. a 집어넣었을 때죠? 0. 그래서 빼기 0이 2 나와야 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 a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2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래 거. 얘는 안 돼. A 하나 찾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돼? 왼쪽 끝이 높은 경우가 존재하겠지, 이제. 됐어? 이런 경우에는 뭐 요만큼 최대값 0 넣었을 때, 최소값 또 A 넣었을 때, 자, 어떻게 체크한다고? 둘의 중간값을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요 케이스는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A가. 자, 그때 최대값은 0 집어넣어 A제곱. 최소값 A 집어넣어 빼기 0. 그게 2 나와야 돼. A 값이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자, 범위에 들어가는 A의 값은 당연히 루트 2. 두 번째 A 값. 괜찮아? 자, 마지막 2가 넘어가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지. 자, 요 경우는 A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요 경우는 0 집어넣은 게 최대값, 2 집어넣은 게 최소값 4A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게 2였으면 좋겠대. A 값이 2분의 3 나오나요? 성립하지 않네요. 괜찮을까? 자, 그럼 답은 2가 됩니다. 저 두 개만 돼요. 2 마이너스 루트 2랑 그냥 루트 2랑.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42번과 44번 마지막 활용 문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체크해 봅시다. 자, 얘는 결국에는 A, B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치?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우리 X축과도 양수 부분에서 한번 만나야 되고요. 0,2에서도 한번 만나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어떤 경우? 뭐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지. 2랑 1이다. 문제 없죠? 뭐 만졌어? 자, 거기 총 쏘는 것처럼 생긴 거 하나 있어. 땡겨봐. 앞쪽에, 그 반대편. 내 쪽. 충전기 앞에. 그치, 땡겨. 오케이. 잘했어. 포기합시다. 자, 저거 뭐 영상은 나 망한 것 같아요, 오늘 거.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요 케이스도 있고, 그치? 뭐도 있겠냐?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2고 1이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로는 못 풀어요, 이거. 알겠어? 참고로 요 경우가 가장 클 거야. 왜? 이래야만 이래야만 A,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래야 곱해야 양수 나오지. 축이 왼쪽에 있을 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A, B의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좀 더 좋을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푸냐? 방법이 없어요. 요거 두 개 대입하는 방법밖에. 그래서 0,1을 집어넣으면 C는 2가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아마 1이겠죠? 잠깐만.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아마 만들어질 거야. 자, 뭐 구해달라고 했다고? A, B의 곱의 최대값 A,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A 하셔야죠.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이러면 언제가 최대야? 0 되는 값, 0 되는 값, 중앙값 0, 마이, 중앙값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입니다. 이때 최대값 1 나오셔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세요. 44번 해봅시다. 네, 봅시다. 얘가 원래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맞아. 알겠지? 근데 하나 외워놓으면 좀 편해. 미적분 1을 배우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자, 2차 함수가 있어. 알겠죠? 그때 어떤 직선이 얘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시다. 알파, 베타. 그럼 직선은 기울기라는 땡겨. 자,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겠죠? 됐어. 자, 그럼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에 대해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고 싶은 거야, 나 지금. 괜찮을까? 근데 이 접선은 항상 둘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2차 함수의 성질이에요. 저거랑 평행한 접선은 항상 다음과 같이 존재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 내용을 알면 너무나 편하게 이 문제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냥 바로 끝나버리죠. 어떻게? 44번. 현재 나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0,0과 2,4라는 점에서 자,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점 P 하나를 연결하셔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것 같아. 최대값이 됐대. 괜찮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디라고? 다시 5와 얘는 고정됐지. 항상 삼각형 문제를 풀 때는 고정된 게 밑변이야. 그럼 나는 뭐 찾는 거야? 뭐가 최대가 되는 순간?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당연히 어디에 있다고? 평행한 선이 접할 때 존재한다고. 됐죠? 그럼 끝났네? 요점 좌표 얼마? 1이지. 왜? 0과 2 중앙값 평균. 이렇게 안 풀 거면은 접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요선을 y는 2x 더하기 k라고 쓰시고요. 얘가 누구랑? y는 x제곱이랑 접한다 쓰셔야 되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 쓰시면 되겠고요. 판별식 능령해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겠고, 이거 1 돼야 되죠? 됐어?
그럼 중근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 중근 접점의 x좌표가 되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넘어갔어. 자, 변별력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두 문제를 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당연히 잠깐 쉬었다 해야겠죠.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게 뭘 것 같아, 동혁아 혹시? 기억이. 아이, 좋네요. 기억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판별식을 먼저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아무런 걱정 없이 바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일단 적어놓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러면 기억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두 개 곱한 거를 두 번 빼겠죠. 그럼 얘는 뭐에 의해서? 초록색에 의해서 양변에 8을 더한 거야. 그래서 8보다 크다. 참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죠? 판별식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자, 니은에서 말하는 게 뭐지 얘들아?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알파 베타가 부호가 동일하다, 같다. 맞아? 야,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또는 그치,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거 앞에서 우리 수업 때 한번 했었죠, 그쵸? 괜찮을까?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선 요건 아닐 거야. 왜? 두근의 곱이 0이 아니니까. 그럼 두근의 곱이 지금 0보다 크대. 그럼 어때? 부호 동일한 거니까 니은 참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라스트 디귿인데, 자, 디귿을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F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F 알파라고 쓸 수 있어야 돼. 플러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2 빼기 베타 분의 F 알파 마이너스 2 빼기 F 베타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지금 둘 다 0이거든. 그래서 생략되어 있지. 이해가요? 이러면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자, 우리가 fx가 이렇게 생겨 있어.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양수로 그때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고 있어.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놈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야, 얘들아? 베타 플러스 3 이랑 알파 콤마 F 알파 요 두 점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핑크색.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거는 뭐야? 알파 마이너스 2. 그럼 요 간격보다 좀 작아야 돼. 한 요 정도라고 잡자. 알파 빼기 2. 괜찮을까? 그래서 얘랑 베타 콤마 F 베타, 베타 콤마 0 기울기라고. 야, 그럼 핑크색의 기울기와 파란색의 기울기는 용광아, 누가 더 크기가 클까? 절대값? 핑크색이 더 커? 파란색이 더 커?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라. 알겠어? 다 말했으니까 알았죠? 됐어요? 그럼 어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얘가 기울기가 3이면 파란색은 기울기가 마이 정도 된다는 얘기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양수죠. 디귿 참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었던 문제였어요. 자, 47번도 한번 해봅시다. 네, 뭐 지금 좀 답이 나와줘야 되죠. 자, 거기 나와 있는 A, B를 쓰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조건 하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fx가 fn-x와 같다. 자, 얘들아, 그럼 요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내가 두 개 더했는데 x가 사라지면 뭘 의미한다고? 선대칭을 의미한다고. 그치? 대칭축 알려주는 거야. 그 대칭축은 무조건 얼마? 둘의
평균. 둘의 평균. 이해가? 했잖아, 수업 때. 했지? 했어, 용가가? 난 분명히 했어. 더했는데 x가 사라지면 이건 대칭을 의미하는 식이라고 했고요. 그 대칭축이 바로 둘의 평균이라고 했어. 그럼 얼마야?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n인데 2로 나눈 거. 요게 바로 뭐다? 대칭축이라고. 됐어요? 그럼 주어진 식은 현재 최고치 한계수가 1인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b인 거야. 이해갈까? 즉 문제에서 말하는 a를 마이너스 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저걸 이용해서. 그러면 일단 기억은 참이야. 괜찮니? 자, 니은 x축과 만난다 밑줄 쳐놓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b는 0이라고 썼을 때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x축과 만나는 거라고. 그럼 이걸 정리하면 바로 b가 4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니은이 참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자, 아래로 볼록의 가운데 축이 2분의 n인 요런 놈이 있어. 그럼 나는 마이너스 n과 n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n은 조금 멀리 있을 것 같고요. n은 살짝 가까이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최대값 마이너스 n 집어넣었을 때 얼마? 2n제곱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2분의 n 집어넣었을 때 얼마?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둘의 차이는 4분의 n제곱보다는 훨씬 크겠네요. 디귿 거짓. 자, 이렇게 해달라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우리는 오늘 지난 주간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 마지막 문제에 대한 설명을 오늘 같이 할 겁니다. 프린트 해놨어. 그래서 안 갖고 올 게 뻔하기 때문에 2명, 1명, 3명. 근데 공간이 없을 거야. 따로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줘. 너 자꾸 플러팅해. 저는 아니에요. 장난치면 계속 플러팅 한다고 해야겠다. 누구 얘기해. 선수는 여자를 머리 넘겨줘요. 야. 남자 창피한 짓을 다 하는구만. 머리 넘겨준다고? 쌤도 머리 좀 긴데. 선수 넘겨드려. 그래, 들어와. 직업하실 거야. 왜 좋아할 수도 있지. 자, 봅시다. 그 주간 테스트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 얘들아,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좀 넓게 그릴게.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겨있다라고 할게요. 가운데 축이 얼마지? 2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거야. 자, 그때 GT라는 거는 뭐라고 했지?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래. fx. 어디에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더한 게 GT래. 맞아? 그럼 t의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질 거 아니냐. 아까 우리가 이미 푼 문제 있지, 앞에서. 범위 나눠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범위가 매번 바뀔 거야. 저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야 돼. GT라는 식을. 다시 t가 변함에 따라 GT의 값이 변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 부르지? 그거를 t에 관한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t의 범위에 따라서 GT의 식을 새롭게 써야 돼. 그걸 내가 그 손풀이에 적어놨던 거야. 식만, 결론만. 공간이 좁아가지고. 됐니?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변하게 되면 보통은 대칭성을 주거나 구간의 길이를 일정하게 잡아줘요. 지금 여기선 구간의 길이가 일정한 거야. 얼마? 2로. 2라는 간격이 유지가 되지. 됐어? 자, 그럼 t가
적당히 작은 값이라고 상상해보자.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2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저 상황은 우리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t 플러스 2가 뭐보다 작은 상황이야? 2라는 값보다 작으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t가 0보다 작은 상황이야. 저 초록색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때는 누가 최대값이야, 얘들아? 왼쪽 끝이 최대값이지, 그치? 오른쪽 끝이 최소값이고, 저 범위에서. 그래서 GT라는 놈은 최대 더하기 최소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식으로 써야겠지, 이제, 실제로는.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야? 얘가 이제 요 놈을 넘어가는 일이 생길 거야. 그럼 최소값이 바뀔 거잖아. 근데 비대칭으로. 이런 느낌. 주황색. 어때? 최대값이 왼쪽 끝, 최소값은 꼭지점 되는 상황이지.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우리 식을 뭐라고 써야 돼? 범위를, t의 범위를 잘 봐. 둘의 중점을 이용해서 항상 체크하는 거야. 둘의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t 플러스 1이야. 그럼 아직 t 플러스 1이 뭐보다 작은 상황이지? 2보다 작은 상황인 거지. t 더하기 2는 2보다 큰 거고. 그럼 어느 상황?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상황인 거야. 됐어? 그럼 이때는 얘들아 어때? 누가 최대값이야? 왼쪽 끝이 최대값이야. 대신 최소값은 이제부터 F2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언제지 얘들아? 역전. 뭐가? 오른쪽 끝이 더 높을 때. 그럼 이제 드디어 이 가운데 게 2를 넘어갔겠다. t 플러스 1. 그래서 이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아직 t가 2를 넘어가지 못했어. 그때는 최대값은 오른쪽 끝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그대로 꼭지점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네. 언제? t랑 t 플러스 2가 모두 다 2를 넘어갔을 때. 그래서 2보다는 t가 크거나 같은 상황. 핑크색. 그럼 최대값은 오른쪽 끝이 되고 최소값은 왼쪽 끝 ft가 되는 거지. 자, 요 네 개를 내가 적어놨어요. 그 손풀이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럼 이게 바뀌는 시점은 얘들아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요 순간, 요 순간. 범위 안에 t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요 두 개가 바뀌는 순간이 있지. 언제? t가 1일 때 있지, 그치? 이해가? 그 t가 1일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1일 때의 상황이 딱 좌우 대칭이 되는 상황인 거야. t가 1일 때가. 같은 높이가 되는 순간. 그래서 여기가 딱 1이고 얘가 딱 3인 케이스. t가 1이면 좌우 대칭. 그래서 같은 높이가 될 때도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 함수식이. 이해가요? 그래서 GT의 식은 다음처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돼. 됐어? 야, 그럼 GT의 최대 최소를 또 구해달래.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 GT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문제에서 그랬을 거야. 합이니? 최대 최소. 각각? 괜찮을까요? 그럼 GT의 값이 최소이려면 어때야 돼? 얘들아. GT의 값이 최소이려면 어느 상황이야? fx의 값도 최대 최소가 가장 작을 때겠지, 그치? 저 노란색일 때일 수밖에 없다고. 요 상황. t가 1일. 알겠니? 됐어. 왜냐면 그 외는 너무 커. 예를 들어서 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쳐봐.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GT 값이잖아, 그치? 너무 크잖아. 노란색일 때가 제일 만만한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높이.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점점점 가파라지니까, 그래프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최소는 이렇고요. 자, 최대인 경우는 방금 말한 게 힌트야.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그럼 뭘로 찾으면 되냐면 얘로 찾으면 돼. 요거일 때 최소지. 가장 멀리 떨어진 값을 가질 때가 최대야. 얼마? 요번엔 똑같아요. 근데 마일일 때 또는 3일 때 최대가 돼요. 그 값은 계산을 해뒀어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거 뭐 t가 1일 때가 최소지,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t가 1일 때는 얼만데? f3 플러스 f2죠. 요게 gt의 최소값이야. 자, t가 3일 때로 가보자. 그러면 언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gt의 최대값은 f5 더하기 f3이에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gt의 최대, 요게 gt의 최소. 이런 문제였었어요, 마지막 문제는. 됐니? 조금 어려워. 완벽하게 이해 좀 해주세요. 보자. 좀 빠르죠? 빨리 해야 돼, 근데 이제. 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데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같대. 3차라고 했으니까 1차식 형태로 썼어. 괜찮을까? 자, 근데 요 조건에 의해서 얘들아 보고 있지? 얘를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왜? 얘는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 안 생겨. 나머지 1은 얘 때문에 생긴 거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 1인 형태. 괜찮을까? 그렇다면 이 나머지가 얘랑 같다고 했으니 얘도 이렇게 써질 거야. 요 놈이. 괜찮을까? 그럼 뭐가 돼? 앞에 x 빼기 2의 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됐니? 전개. 알겠어?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얘 곱하기 얘 하시면 x 빼기 2의 세제곱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제 곱해주시고 요놈 나머지. 그게 바로 아래서 말했던 rx가 되는 거야. 2차식이잖아. 맞네, 그러면.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차식.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냥 뭐야 해? 요게 rx 그 자체가 된다. 자, 모르는 문자 몇 개? 1개. R3은 4라는 조건 이용해서 자, 3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돼. 얼마? A는 2. 괜찮을까? 뭐 구하라고 했어? R 얼마? 6. 그럼 6 집어넣으면 됩니다. 답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6 집어넣으면? 21? 몰라요. 계산 안 해봤어요. 그렇대요? 25. 25인 것 같아요. 맞죠? 6 집어넣으면 16에 4에 어휴, 계산이 안 되냐? 25 맞아? 그렇대. 25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건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알겠지? 항등식의 성질을 최대한 쓰는 거야. 자, 그럼 넘겨서 13번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빨리 합시다. 자, 이 뒤에 있는 게 gx라는 뜻인 거지, 얘들아. 받아들일 수 있죠?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저 gx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 여기서 생겨.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는 여기서 생겨. 그치? 그냥 뭐 하면 돼? 2번 나누세요. 모르겠으면. 방법이 없지면 어떡해. 알겠어? 그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고 지금 밑줄 친 게 누구로 나눴을 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라고. 괜찮을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라고. 현재 이런 상황.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니? 이 둘은 같은 식이야. 괜찮아요? 됐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얘는 3차식이지, 얘들아. 잘 봐. 내가 만약에 요 식에다가 2를 더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다시 우리 공통인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래요? 아, 일이 너무 복잡해지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좀 편하게 풀까? 맞추자. 개수를 맞추자. 자, 요거 A 쓸 수 있을까, 얘들아? 괜찮을까? AX. 상수항 어떻게 돼야 돼, 상수항? 요거 1이지. 요럼 여기 뭐 써야 돼? 상수항만 봐. 1이지. 뭐 곱해야 돼? D 나오려면. D 빼기 1이다, D 빼기 1. 괜찮지? 그 다음에 이 아래 것도 볼게. 어떻게 돼? AX죠. 상수항만 봐. D 나와야 돼. D 빼기 3?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문자는 몇 개 남았지? 2개 남았지. 근데 지금 나는 얘를 얘랑 비교했고 요 놈을 요 놈이랑 비교해서 맞춘 거지. 고로 이거 2개 비교하면 나오지 않겠니? A랑 D 값이. 됐어? 일단 최고차항, 상수항은 더 이상 못 써먹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우리는 뭐해? 2차항이랑 1차항 이용하면 AD 값 나올 거라고.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이해 가요? 빠르게 쓸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ax 더하기 d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x 더하기 1이죠. 자, 2차항 가자. 2차항 얘들아. 어떻게 돼? 2차항 계수? d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a만 나오지. 그치? 자, 아래 거는 이건 이 상태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2차항 계수 a랑 AD 마이너스 3. A도 안 나오지. 미안해. D-3만 나오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관계식 하나. 1차항. 자, 위에 거 1차항 어떻게 되지? A. 맞아. 마이너스 2D. 플러스 2. 거기에 플러스 2까지. 됐어? 아래 거 1차항 어떻게 되죠, 얘들아? A 플러스 2요. 1차항이니까 A랑 2만 나오네. 와, 끝났네. A 더하기 2는 사라지잖아. D값 바로 나오고 대입하면 A값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D는 1 나오죠. 됐어? 여기선 심지어 A가 나오는 상황이었네. A도 1 나오네요. 괜찮니? 그럼 뭐가 됐어? 나머지 다 구했지. 여기다 1, 1,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 X네 그냥. 그럼 이게 나머지잖아. 문제에서 말하는 GX였나요? 괜찮을까요? 그러다 얼마 집어넣으래? 2 집어넣으래. 답 얼마? 2에 5니까 7 나오시겠지. 기숙사 빨리 갑시다. 네, 자 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본인 놓친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P1이 0이기 때문에 얘들아 당연히 얘도 1 넣으면 0 돼요. 얘 때문에. 맞지? 그러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px 자체가 x 빼기 1을 갖고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의 인수가 얘가 어떤 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x, 5x, x 빼기 5 또는 맨 뒤에 있는 괄호를 가져야 돼. 저 px라는 놈. 괜찮을까? 됐죠? 만약에 x를 갖는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케이스를 다 체크해 봐달라는 얘기겠지. 됐어요? 하나하나 합시다. 첫 번째. 얘가 x가 됐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 인수는 뒤에 놈이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요? 얼마 넣어서 0 되는 거, 5 넣어서 0 되는 건 얘가 갖고 있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P5는 5가 나와야 돼. 이거 5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된다고. 내 말 이해하고 있니? 그러려면 요 앞에 개수가 4분의 1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5 넣어서 5 나와야 되니까. 됐어? PX는 2차식이야. 그래서 PX가 만약에 얘랑 얘를 인수로 갖는다면 나머지 두 인수는 뒤에 놈 거야. 그치? 그럼 이 뒤에 놈은 5를 넣어서 0 된다는 뜻이니까 P5 빼기 5는 0, P5는 5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P5는 5가 나오려면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px 빼기 5는 어떻게 되지?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4분의 1에 빼기 5잖아. 4분의 1로 묶으면 빼기 20 될 거 아니야. 요 식에서. 됐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니까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첫 번째 케이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px를 뭐 하나 찾은 거죠. 결국에. 첫 번째 px 얼마야? 4분의 1 x 빼기.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 요번에 x-1은 무조건 노란색 때문에 갖고 있는 거고 x 말고 x 빼기 5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px가. 됐어요? 그럼 요 x는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뒤에 놈이 갖고 있던 인수라고. 0 집어넣으면 0 돼야 돼. p0은 5여야 돼. p0은 5. 맞네. 최고차항계수 1이겠지. 됐죠? 그럼 이 뒤에 식도 뭐 정해지겠죠. 빼기 5에서 써주면 되겠지. 다 성립하게 만든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두 번째로 찾은 px는 x 빼기 1에 x 빼기 5.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지. 앞에 놈이 x 빼기 1이랑 x 빼기 1만 갖고 있는 거야. 대신 나머지 두 인수를 뒤에 놈이 갖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 말인 즉슨 p0은 0이고 p0은 5고 p5도 5인 거야. 이 뒤에 놈.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p0 넣어서 5 나오고 5 넣어서 5 나온다는 소리니까 p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지. 괜찮아? 됐어? 뒤에 거 쓴 거야? p0은 5, p5도 5. 요 상황, px. 그럼 어때요? 1 넣어서 0인 건 내가 알고 있었지. 그럼 나머지 한 근도 구할 수 있잖아. 좌우 대칭을 이용해서. 4네. 0 되는 값이. 그래서 여기 앞에 x 빼기 4가 생기겠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럼 p0은 5가 나오니? 저 식에서 얘들아? p0은 5가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 맞춰야지. 0 넣으면 4야. 그럼 4분의 5가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거겠지. 얘도 4분의 5가 당연히 곱해질 거고 최고차항계수 똑같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찾은 px는 4분의 5에 x-1, x-3입니다. 더 이상은 나올 수가 없겠죠. 모든 케이스 다 따진 거니까. 그래서 요놈들의 합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래? 8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걸 더해서 8 넣는 게 아니라 각각 8 넣으면 되겠죠? 8 집어넣으면 얼마? 14. 8 집어넣으면 얼마? 21. 8 집어넣으면 4 사라지고 5. 8, 5, 7에 35. 됐니? 답은 75번이 돼줘야겠지. 좀 어렵나? 이해는 했는데 실전에서 못 쓸 것 같은데. 고생했어요.